안녕하세요. 영앤이 지영은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가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 꽝꽝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뭐 나스닥 폭락해, 코스피 폭락해, 내 자산도 폭락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하는 걸 모르겠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그거 봐봤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본다고 양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절하게 보면 올라가긴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왜 자산시장이 얼어붙었냐를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번 상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되게 시장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미리 진입한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혔어요. 물가가 안 잡히는 바람에 오히려 더 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와 엇나간 금리 상황 때문에 또 얼어붙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일주일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하나 더 터졌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전쟁 터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수습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러다가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세계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서 이런 코스피나 나스닥 지수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된 것이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전쟁과 같은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애 첫 금리 공부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그간 주식 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더 심한 전쟁도 많았잖아요. 세계대전이라든지 한국전쟁, 하다못해 9.11, 뭐 테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좀 충격이 컸었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다만 시기를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 좀 수습이 될까? 다시금 투자를 할 상황이 될까? 이런 걸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피하는 게 맞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 외인들이 포지션을 가두리를 딱 잡아놨어요.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나 뭐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마무시하니까 이런 거 그냥 다 뚫고 그냥 갔거든요. 지금은 그만한 매수세가 없잖아요. 어딘가에 묶여 있잖아,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이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은 굳이 지금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물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뽕 뜨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GDP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그런 속보였습니다. 뜻밖의 기분이 좋은 뉴스에 기분이 좀 좋아졌었는데요. 왜냐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기 선행 지수가 작은 폭이긴 하지만 상승세로 좀 올라선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더 길게 봐야 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체감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힘든데 수출이 잘 되면 뭐해, 내가 힘든데. 하지만 사실 수출이 잘 돼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 부채, 또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우호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출이 늘어났고, 오랫동안 또 적자를 안고 있었던 또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 산업도 이번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기에 한국 시장, 또 한국 경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죽지 않았네, 수출이 살아있네 라는 걸 본다면 매력적인 투자 시장으로도 평가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 제가 눈여겨봤던 기업들이 만약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눌리게 된다면 그때 장바구니에 좀 넣어놨다가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이래도 괜찮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사실 빨리 마무리되긴 돼야 돼요.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이스라엘을 그냥 지원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을 지원한다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세계대전이 또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은 중도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심각한 냉전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그래도 괜찮아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고금리 상황이죠.
투자를 해야 하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이 환경에서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게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전략이죠. 당분간은 쉬어야 하는 건 알겠어. 아직까지는 고금리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막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선별해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 네, 반도체입니다. 지금 가장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뭐 AI, HBM에 관련된 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손 잡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손 잡고 풀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선물 시장이 묶여 있고 외국인들이 뭘 가지고 움직이냐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시총이 큰 기업들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작은 기업들 가지고는 지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시총이 큰 것들을 사고 팔아야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총이 큰 반도체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괜찮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좀 큰 폭으로 눌린 게 있다면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투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을 보셔도 좋고 장롱 기업 중에 LG 이노텍이라고 있어요. 그동안 애플이 하락세에 눌리면서 같이 눌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리기판에 같이 뛰어들기도 했고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견조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달 7일에 아이패드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시장이 관심이 슬슬 들어오고 있는 업종입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었는데요. KUAM 어디 날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실증을 완료했다. 그래서 통합 운용을 실증 완료를 했고요. 세계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서 관심을 못 받았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성공한 부분들은 분명 시장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투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제가 신문을 읽다 보면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율주행 기계가 주차를 대신 해준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신기한 버스를 봤는데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자율주행이 조금씩 우리 삶으로도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지면서 옛날에 전기차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듯이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멀겠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업종이 또 태어나고 발전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를 여전히 보는 건 맞으나 슬슬 차익 실현을 하고 부정적인 리포트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영업이익이 탄탄한 기업이지만 시장 때문에 큰 폭으로 눌린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투심이 살아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업종인 자율주행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요새 제가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한국 시장에 되게 회의적인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 전에 연금저축 펀드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코스피 200 TR을 왜 넣냐? 그 돈으로 나스닥 사라! 약간 이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한국 시장은 물론 우리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수출이든 뭐든 성장을 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기업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 같다 하는 기업들은 하나씩 끌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하다못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라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합 개미 운동 때 버렸던 그 열정, 그 애정, 그 뜨거운 피 잊지 말고 끝까지 시장이 괜찮아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